하늘이 잔뜩 흐렸어요. 자, 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이제 6월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서 6월은 장마의 시작을 뜻하기도 하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장마철이 오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리의 유막 제거와 발수 코팅이죠. 장마철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에 와이퍼를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유막 제거와 발수 코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텐데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아주 오랫동안 애용해 오던 유막 제거제와 발수 코팅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제가 안에 들어가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짜라잔, 바로 BOK의 유막 제거제 R과 발수 코팅제 로터스 Q입니다. 자,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리뷰 영상은요, BOK로부터 소정의 제작비를 지원받아서 제작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여러분들께 거짓 없이 솔직한 제 느낌을 그대로 전달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좋은 콜라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건 모두 다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 덕분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에 제가 조금이라도 보답을 드리고자 이벤트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역대급 핫딜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보셨다가 이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BOK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BOK는 주식회사 나노에코웨이라는 회사에서요, 초발수 그리고 초친수 코팅을 담당하는 브랜드입니다. 사실 차량 디테일링 쪽으로 진출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수영할 때 쓰는 물안경 안쪽에 김이 서리지 않게 하는 안티포그 코팅하고,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쓰시는 그 헬멧 있잖아요. 그 헬멧에 하는 발수 코팅, 이런 쪽으로는 나름 인지도가 꽤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링계에서는 업력이 그렇게 길지 않지만 코팅을 하는 기술만큼은 상당히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는 브랜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게다가 회사 자체 내에 연구개발 그리고 생산까지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자, 간단하게 먼저 언박싱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 리무버의 약자죠. 그래서 유막 제거제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패키징이 구성이 됐습니다. 정말 많이 세련돼졌습니다. 이게 리뉴얼 되기 이전의 모습은요, 어땠냐면 이랬어요. 네, 얘는 300ml고 얘는 100ml입니다. 용량도 조금 넉넉하게 늘어났고요. 캡 부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예전부터 쓰기 좋아졌고, 그리고 요거는 발수 코팅제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트리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뿌리고 닦는 형태예요. 마치 우리가 물왁스 작업하듯이. 네, 여기 실링 잘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도 사실은 예전에 어땠냐면 디자인이 이랬어요. 보이십니까? 물방울이 미끄럼틀 타는, 보십시오. 얼마나 세련돼졌는지. 그죠? 네. 자, 이제 제품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유막 제거제인 리무버 R 제품입니다. BOK의 유막 제거제는 산화세륨이 들어가 있는 유막 제거제입니다. 요즘에는 산화 알루미나가 들어가 있는 유막 제거제가 대세 아닌가요? 그거 그냥 극세사 타올로만 쓱쓱 문질러도 유막 제거 엄청 쉽게 되던데 왜 산화세륨을 아직까지도 사용하나요? 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중에서 잘 판매되고 있는 산화 알루미나 기반의 유막 제거제와 BOK의 유막 제거제, 산화세륨이 들어가 있는 유막 제거제를 비교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 차의 뒷유리고요. 지금 발수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 한번 쏴볼게요.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발수력이 좋은 상태입니다. 자, 중국 알리에서 산 되게 싸구려 레이온 패드예요. 근데 똑같은 제품이고 새 제품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유막 제거제로
유막을 제거해 볼게요. 국내에서 판매 중인 유막 제거제입니다. 이 제품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0. 한 요 정도 20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한 요 정도 됐고요. 똑같은 조건으로 BOK의 유막 제거제 이 제품도 써보겠습니다. 얘가 이 제품이 딱 보셔도 약간 좀 꾸덕하죠. 바로 옆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자, 한번 고압수를 뿌려 보겠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BOK의 유막 제거가 훨씬 더 친수에 더 가깝죠. 물이 더 늦게 떨어지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자,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제는 어플리케이터가 아니라 극세사 타올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발스 코팅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사용할 타올은요, 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낙타올입니다. 여기다가 사용을 해볼 거고요. 먼저 산화 알루미나가 들어가 있는 유막 제거제를 살짝 이렇게 뿌려 보겠습니다. 왕복은 5번만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5번 했고요. 자, 똑같이 오른쪽에도 BOK의 유막 제거제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양이 필요가 없어서 딱 한 줄만. 자, 똑같이 놓고 5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번 해줬고요. 고압수 한번 쏴보겠습니다. 둘 다 5번만 왕복해도 굉장히 잘 되는 모습인데요. 미세하게나마 BOK의 유막 제거제를 썼을 때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좀 더 넓은 면에 발수가 깨졌죠. 자, 여기까지 일단 유막 제거제 성능 비교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산화 알루미나 기반의 유막 제거제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소비자분들이 어떤 특정 원료 성분 하나만 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산화 알루미나라는 게 사실 그렇게 대단한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광택에 쓰는 컴파운드에 들어가 있는 연마제가 바로 산화 알루미나거든요. 산화 세륨도 연마제, 산화 알루미나도 똑같은 연마제입니다. 원래 제품의 성능이라는 건 원료를 어떻게 가공하고 정제하고 배분해서 만들어내는 그 노하우가 바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SiO2, 그러니까 이산화규소가 들어가 있는 물왁스 안에서도 각각의 특징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노하우니까요. 그런 것처럼 산화 알루미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제품, 산화 세륨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좋은 제품, 이렇게 나눈 거는 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원료 한두 개 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와 별개로 레이온 패드를 쓰는 것보다 극세사 타올로 문질렀을 때 더 유막 제거 효과가 더 탁월하다는 거 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렇게 극세사 타올로 유막 제거를 할 때 단점 중에 하나가 미세한 컨트롤이 조금 어렵다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제 차의 뒷유리를 유막 제거를 다 타올로 했는데 그 유리와 맞닿아 있는 도장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발수가 같이 깨져버렸어요. 뭐 다시 한번 바르면 되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같이 이제 유리막 코팅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발수가 깨지고 나면 조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게 바로 이 극세사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진짜 이렇게 손 안에 이렇게 딱 끼는 벙어리 장갑처럼 생겼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좀 쿠션이 조금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터는 극세사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세사 타올로 비비는 거와 이론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적당한 쿠션감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의 압력을 균일하게 이렇게 분산시켜줘서 균일한 결과물을 만드는 데도 되게 유리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딱 손끝에 힘을 딱 주면은 뭐 도어 프레임 근처 아니면 유리랑 맞닿는 부분 이런 데를 아주 미세하게 컨트롤을 해서
유리 부분만 유막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 차 옆유리를 하나 유막 제거하는데 한 3분이면 충분하거든요. 도어 프레임 끝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빠르고 간편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번 프로모션 기간 동안 유막 제거제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벙어리 장갑을 한 개씩도 증정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BOK의 유막 제거제를 쓰면서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형이 너무 꾸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치약을 짜는 것처럼 되게 꾸덕하게 나옵니다.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짤 때마다 이게 양이 잘 안 나오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짜 넣으면요, 약재가 너무 꾸덕하다 보니까 약재끼리 이렇게 엉켜가지고 오히려 유막 제거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 좀 쓰다 보면 이제 양이 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정제수를 조금 넣어서 흔들어서 쓰시면 꾸덕하게 훨씬 덜해지면서 사용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제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본 제품은 바로 로터스 큐, 발수 코팅제입니다. 자, 이 생긴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뿌리고 닦는 형태의 발수 코팅제예요. 뭐? 뿌리고 닦는 발수 코팅제? 에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제품 써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뿌리고 닦는 형태의 발수 코팅제를 몇 개 써봤는데 성능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세차 한두 번만 하면 벌써 발수력이 약해지는 게 보이니까 쓰기가 싫더라고요. 오히려 손이 더 많이 가고. 근데 이 로터스 큐는 달랐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유막 제거를 끝낸 뒷유리를 반으로 나눠서 시중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좋은 발수 코팅제와 로터스 큐를 반반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한 지 일주일 뒤에 제가 세차를 하면서 발수력을 한번 봤거든요. 어떠세요? 양쪽에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발수력이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테스트인데, 와이퍼를 사용했을 때도 얼마나 버텨줄까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 차의 뒷유리 같은 경우에는 와이퍼가 가운데에 딱 하나 있어서 양쪽을 공평하게 이렇게 닦아낼 수 있거든요. 제가 시공을 하고 나서 일부러 뒷유리의 와이퍼를 자주 사용을 하면서 한 달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때의 영상도 함께 보시죠. 어떠세요? 오, 제법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시지 않나요? 하지만 전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기간을 한 달을 더 연장했어요. 그 연장한 한 달 동안은 와이퍼를 더 많이 사용했고요. 심지어 비 오는 날에 차를 밖에다가 대놓고 뒷유리에 와이퍼만 켜놓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한 지 2달 후에 와이퍼를 많이 사용한 후에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 로터스 큐가 뿌리고 닦는 제품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라는 거 이젠 아셨겠죠? 저도 이 테스트 결과를 보고 이 로터스 큐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지속력을 보여줬는데요. 와이퍼가 닿지 않는 옆유리라든가 뭐 썬루프 이런 데는 6개월 이상 너무나도 오랜 시간 지속이 됐고요. 와이퍼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앞유리 같은 경우에도 2달 이상은 버텨주는 아주 훌륭한 지속력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시공 방법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냥 뿌리고 타올로 닦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자, 로터스 큐를 작업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 정도로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간편하고 기본이 되는 방법이 바로 그냥 뿌리고 닦는 형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에 가볍게 한 번 정도 뿌려주시고요. 타월로 처음에는 이렇게 펴 바른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뒤집어서 깨끗한 면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편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추천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로터스 Q라는 제품의 컨셉 자체가 쉽고 빠르게 이기 때문에 그런 컨셉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공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직접 뿌리고 닦는 형태의 방법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인접해 있는 패널에 그 코팅제가 비산돼서 조금 흩날릴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유리막 코팅에 시공하는 코팅 블럭에다가 소이드 천을 감싸서 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패널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여기에 이렇게 한 2번 정도 뿌려주고요. 이거를 발라주는 거죠. 네. 자, 요렇게 한 다음에 바로 타올로 닦아내면,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도포되는 양이 그 균일하고 인접 패널에 이렇게 비산되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에이, 그래도 앞유리는 와이퍼도 써야 되니까 지금 내구성이 좀 높은 애를 쓰는 게 좋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앞유리만큼은 그래도 장기 지속형 코팅제를 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지속력이 강한 코팅제도 와이퍼를 쓰다 보면 언젠가는 발수력이 약해지고 코팅이 벗겨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또 다시 유막 제거 낑낑낑낑 하고 또 발수 코팅 시공하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같은 코팅제를 한 번 더 바르는 덧방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이 로터스 Q가 이 덧방에도 아주 특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세차를 하고 나서 고압솔을 뿌릴 때 앞유리에 발수력이 좀 약해졌네 라고 느끼시면 드라잉 끝나고 바로 로터스 Q를 축축축축 뿌리고 나서 닦아주기만 하면 끝! 다음번 세차했을 때 물을 뿌려보면 야, 발수력이 쫙 올라온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의 와이퍼를 작동시켰을 때 이 와이퍼와 유리 표면이 마찰로 인해서 턱턱턱턱 소음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채터링이라고 하는데요. 개중에는 이 채터링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발수 코팅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 로터스 Q가 어쩌면 아주 좋은 대안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채터링은요, 2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일단은 유리의 표면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채터링 같은 경우에는 와이퍼에 있는 고무와 유리 표면이 마찰로 인해서 턱턱턱턱 걸리면서 나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 표면이 부드러워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발수 코팅제 중에서 발수력이나 내구성은 정말 좋지만 시공을 하고 나면 유리가 되게 뻑뻑해지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채터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로터스 Q 같은 경우에는 시공을 하고 나면요, 유리가 정말 미끄럽고 부드러워진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진짜 시공을 하고 나면 타올을 딱 던져놨을 때 그냥 자동으로 스르륵 미끄러져 내려갈 정도로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 와이퍼가 동작을 할 때 유리면에 걸리지 않고 부드럽게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언젠가는 코팅이 벗겨지게 되고 그러면 다시 뻑뻑한 유리의 표면이 나오면서 채터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모든 발수 코팅제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코팅을 다시 재시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로터스 Q 같은 경우에는 시공 방법이 너무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벗겨져서 채터링이 생기면 재시공을 하는데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제 차의 옆유리에 발수 코팅이 일부만 벗겨진 면에 이 로터스 Q를 한번 사용을 해봤거든요.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기존의 다른 발수 코팅제를 시공을 한 상태예요. 근데 부분적으로 지금 발수 코팅이 깨져 있는 상황에서 다른 조치 없이 로터스 Q만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세정제로 조금만 뿌려주고요. 보시면 벌써 발수 코팅이 깨진 부분은 좀 다르죠. 네, 일단은 타올로 한번 닦아주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바로 이 로터스 Q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쓰시기 전에 잘 흔드는 거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죠.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 번 정도만 뿌린 다음에, 자, 분명히 처음에는 이 까진 부분이 되게 티가 많이 날 거예요. 근데 버핑을 하면 할수록 그 줄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아까 썼던 젖은 타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젖은 타월로 한번 다시 닦아 보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아까 이 두 줄이 남아있던 부분 하나도 티가 안 나죠? 제가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도 여기는 어디가 까져 있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쉽게 작업이 돼요. 어떠신가요? 로터스 큐로 시공을 해놓고 나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도 전혀 이질감이 없었고요. 발수력도 전체적으로 다 균일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세터링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로터스 큐를 사용해 보시면 어떨지 꼭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공이 편하면서도 성능이 좋다 보니까 이 활용도가 되게 넓은데요. 저희 세차장 손님 중에 실제로 현업 지금 버스 기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버스 같은 경우에도 발수 코팅을 하면 아무래도 비 오는 날 운행하는데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터스 큐를 빌려드렸어요. 그래서 버스에 한번 시공을 한번 해보셔라 라고 빌려드렸는데, 야, 발수력이 정말 미쳤습니다. 미쳤어. 야, 이거 당장 나도 사고 싶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로터스 큐는 활용도가 되게 넓어서 우리 승용차 뿐만이 아니라 뭐 트럭이라든가 버스 같이 대형 차량에 썼을 때도 정말 간편하고 좋아서 세차를 잘 모르시는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기존부터 디테일링을 오래오래 즐겨오셨던 세차 환자분들한테까지도 두루두루 쓰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로터스 큐를 사용하실 때 주의해야 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분사량을 조절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분사량이 너무 많으면 코팅을 하고 남은 잔여물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서 얼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발수력이 하나도 없는 유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트리거로 2번 칙칙, 원래 있었던 데에 덧박만 한다 그러면 유리 하나에 한 번만 딱 뿌리면 충분한 양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뿌리면 얼룩만 남지 효과가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이 점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OK의 유막 제거제 R과 발수 코팅제 로터스 Q 두 제품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현업에서 이미 그 성능을 입증을 했고 사용 중인 제품이 광고로 들어와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영상 시작할 때 이벤트하고 역대급 할인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유막 제거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용량이 300ml입니다. 이거 한 통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5대, 많게는 10대까지도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이고요. 지금 유막 제거제 한 통이 원래는 정가가 24,900원인데 40%를 할인해서 14,900원. 거기다가 이 벙어리 장갑 어플리케이터까지 증정을 해주신다라고 하고요. 로터스 큐 발수 코팅제 같은 경우에 얘도 300ml인데 얘는 한 통 사시면 한 20대는 넘게 시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정가가 20,000원인데 얘도 똑같이 40% 할인을 해서 12,000원에 판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유막 제거제와 발수 코팅제를 합쳐서 세트로 사시는 경우에는 원래 44,900원인데 50% 반값으로 깎아서 22,400원에다가 플러스 무료 배송까지. 이게 50% 할인은 역대 처음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구독자 참여 이벤트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BOK를 응원하는 예쁜 댓글을 달아주실 분 10분을 선정해서 유막 제거제하고 발수 코팅 세트를 무료로 보내드릴까 합니다. 총 10분 보내드릴 거고요. 일주일 후에 제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당첨자를 발표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공개된 시점을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딱 7일간만 진행되는 이벤트니까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또 이런 좋은 영상 찍을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우리 BOK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